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박영실입니다. 예, 울산 기자는 진짜 크네요. 예, 제주도 오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굉장히 강의장도 좁고 예, 인원도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죠? 예, 전부 다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네, 뒤에 앉으신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좀 뵀지만, 예, 리더님들은 처음 뵀을 것 같고요. 오늘을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어제 왔어요. 여기 울산으로 오는 게 사실은 아침에 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예,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를 아침 비행기, 첫 비행기를 끊었다가 사실은 취소하고 어제 이제 부랴부랴 밤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태화강이 내려다 보이는 네, 그런 이제 호텔에서 묵었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사실은 이제 울산이 저희 아메이 사업의 이글드림 팀의 또 진짜 본고장이잖아요. 성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가 또 제주도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주도도 아마 울산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자신 없다고 하고, 네, 파는 거 아니냐고 하고, 아는 사람 없다고 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속에서 더 사업을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주도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떨리네요. 네, 사실은 처음에 좀 가볍게 좀 풀어가 보자 생각하고 제가 예, 가끔은 이제 쇼츠를 가끔 보긴 하는데 너무너무 약간 우픈 강의가 있어서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세대별로 성공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죠. 좀 약간 예, 우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환갑이에요. 그래서 60이면 아직도 돈 벌고 있다 해서 성공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웃었고요. 제가 제일 좀 빵 터졌던 부분은 80대였어요.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네,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부 다 밥을 다 차려주시고 계시죠? 남편한테. 아니면 차려서 받고 계시죠?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밥 차려주는 서로 부부가 이제 아주 좀 행복하게 90대 100세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는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각자의 100세의 성공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댓글로 남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이 정말 드물 거고 예,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메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또 사업을 또 해왔으며 또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좀 나눠볼까 합니다. 37은 뭘까요? 예? 시작한 나이 37 아까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약간 예, 욕심을 내보지만 전혀 아니겠죠. 사실은 37에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회원가입을 했어요. 예, 회원가입을 했는데 40이 그 다음 보는 40이 제가 아메를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럼 3년 기간이 있죠. 3년 동안에 저는 회원가입은 분명히 했고 또 제품은 또 썼는데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거예요. 굉장한 부정적이었고 아메는 내가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그때는 아메를 하기에는 시간도 없어 보였고 물론 자신도 없었죠. 예, 그렇게 제가 하는 또 아메에 대한 생각은 팔아야 된다, 다단계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했던 그런 일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모시고 오신 분? 네, 저는 이런 자리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 보기도 좀 고지식하게 생겼죠.
아니에요. 되게 고지식하게 생겼죠.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저는 아가씨 때 이제 공무원 부부로 저희 남편을 만났고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우리 친한 리더님이 리더님 딱 공무원상이야 막 이랬는데 예, 공무원 필이 느껴지는 이 사람도 이제 아메를 하고 있죠. 20년 차. 근데 공무원을 하고 했었고 그리고 남편을 너무 꿈이 많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하면서도 틈틈이 굉장히 공부를 뭔가 책을 읽고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의 남편한테 제가 굉장한 매력을 느꼈겠죠. 그뭐 보면은 다들 뭐 퇴근하고 이렇게 뭐 술 한 잔 마시고 예전에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좀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는데 저희 남편은 그 후에도 공부하고 예, 뭐 쉬는 날에도 공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쳤어요. 근 30년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겹다 그죠? 딱 이혼감인데 오늘 이거 녹화하죠. 큰일 났네. 예. 제가 그래서 이분이 꿈이 많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는 이분하고 결혼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잘 살아본다고 자영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공무원을 했죠. 근데 공무원 하면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꿈이 너무 큰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결혼 후 이제 1년 반 정도 후에 저한테 이제 조용히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 꿈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 그때까지는 뭐 그랬어요. 근데 뭔데? 이랬더니 자기는 예전부터 갖고 있는 꿈이 있대요. 인권 변호사가 되는 꿈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시 공부를 준비해 왔고 그거를 도와줄 수 없겠냐. 안 된다 해야 되죠. 예, 근데 된다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렸어요. 제가 26에 결혼하고 27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은 뭔 몰랐어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고 그냥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다 하니까 그거를 왠지 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꿈을 남편한테 약간 의탁을 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라고 예, 제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연히 시어머니 반대하겠죠. 무슨 공무원을 그만두고 뭘 하냐고 했는데 제가 시어머니까지 설득하고 미쳤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해도 열심히 할 거니까 우리 한번 믿어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하는데요. 그 사시 공부가 10년 동안 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 탄식 나오죠. 저는 이제 울산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아서 굉장한 연봉들을 갖고 있다고 남편분들이 그렇게 들었는데 제주도는 사실은 약간 그렇지가 못해요. 뭐 이렇게 뭐 관광 어떤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잘해봐야 뭐 공무원, 뭐 은행권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하면은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만두고 사시 공부를 한다. 제가 이제 자영업으로 뒷바라지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보다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그냥 대책 없이 오케이를 하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한 얼마 전까지 공부했다고. 예, 합격자 명단에 계속 없죠.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한 10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랑 이제 자영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아메를 또 20년 해오면서 또 느낀 거는 뭐냐면 저한테는 어떤 제주도지만 뭔가 꿈에 대한 열정이 조금 있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37에 회원가입을 저희 남편의 후배로부터 사실은 아메가 들어왔어요. 저부터 뭔가 아메 했을 것 같죠?
예, 다 그렇게 보인다 했는데 우리 남편 보고는 남편은 하지 않았을 거고 리더님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뭔가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꿈 발표할 때 제가 어릴 때 꿈은 현모양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파트너들이 딱 빵 터지는 거예요. 웬 현모양처?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이런 걸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은 이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37에 회원가입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아메를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한 부정적인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혹 이런 미팅장에도 왔고 뭔가 새로운 걸 또 이 사람 꿈이 많다 했잖아요.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후배가 전해준 아메이를 굉장히 알아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알려보기도 했나 봐요. 근데 어때요, 남자분들? 뭐 울산은 남자분들도 사업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저희 남편은 친한 누구한테 몇 명한테 알려보고 형님 왜 합니까? 그런 다단계 왜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해도 형님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메이는 뭐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있던 차였어요. 근데 제가 왜 40에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그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사실은 제주도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주도에 노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어디가 제일 좀 번화가인가요? 잘 뜨는 지역 있죠. 삼산. 아 여기네요. 여기 삼산동 아니에요? 네. 아 여기가 그렇구나. 거기 이제 노영이 조금 약간 발전돼 있는 곳인데 그 노영에서 제가 이제 75평짜리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영업을 잘해서 잘했냐면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계속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영업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보다는 굉장히 고생은 하지만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차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긁어 모아서 자영업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도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가끔 공부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37의 아메를 만났을 때는 제 지역에는 굉장히 제가 가게를 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계속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펜션 호텔 바람이 굉장히 부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약간 마트형 이불 쪽 있죠. 근데 크게 해서 호텔이나 펜션 같은 그런 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자영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메가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내가 잘 되고 있고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치약을 팔아야 돼? 그죠? 또 영업 아니야? 누군가를 만나서 막 뭔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일을 왜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전혀 관심이 없다가요. 사실은 그 3년 사이에 굉장하게 많이 변합니다. 뭐 나중에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유통이라는 건요. 또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옛날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 걸로만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자영업에서 뼈저리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매출이 너무너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다른 거 뭐 있을까라고 보죠. 보통 요즘 경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울산은 안 어렵습니까 혹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가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가게는 잘 되나 하고 좀 물어보고 기웃거리지 않나요? 우리 가게만 혹시 안 되는 건가? 그죠? 물어보죠. 그래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다른 데는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더 열심히 일찍 문 열고 더 늦게 문 닫고
또 굉장히 더 친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37에 그 가게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게예요 그게. 그 가게를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가게를 60 이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불 관련한 거는 37에 맞기보다는 50, 60대에 맞는 그런 가게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제가 사장이 아닌 줄 알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60 이상, 오히려 어떻게 보면 70까지도 그 자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시작한 건데 3년 만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걸 20, 30년 더 이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정말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괜찮은 거 없나 좀 기웃거리게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제일 생각했던 건 다른 자영업이었어요. 솔직히. 왜? 뭐 했던 사람 뭐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다른 건 잘 될까라고 이제 막 알아보던 차에 저희한테 그 아메이를 연결했던 그 후배는 가끔 저희 가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수님은 왜 계속 그 점포를 이용한 또 돈을 투자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일만 찾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 그랬더니 앞으로는 점포가 필요 없는 일이 나올 거다. 그게 더 앞으로는 발전이 있을 거고 그런 일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래요? 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는 어때요? 지금도 저는 이제 20년을 하고 있고 어떤 아는 분들을 만나면 너 진짜 영업 체질인가 봐. 제가 시작할 때는 너 영업 못하니까 못한다 해놓고는 지금은 너 진짜 잘하나 보다. 너 적성에 맞나 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영업적인 일 같은 일인데 이 자영업이라는 거를 이 아메이라는 거는 다른 전자상거래고 굉장히 점포 없이 하는 일이고 직접 판매고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뭐 그럴 리가.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뭔가 책도 권해줬고 뭔가 한번 이런 자리 있죠. 이런 미팅 자리에 한번 가보기를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그렇게 쉽게 오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가지고 말자 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오늘 그냥 뭐 누가 오라 하니까 한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오신 또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그냥 도대체 뭐지? 또 한번 가라니까 한번 가봐? 말아? 막 이러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른 시간도 그렇게 내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한번 와보자. 왔는데 처음부터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근데 어떤 느낌은 있었냐면 이런 자리에 계속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경제 트렌드나 앞으로는 이럴 거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메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자리에 참석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남기고 가게 돼요. 그 후로 저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번을 넘긴 것 같아요. 한 10번은 안 됐고, 그때쯤에 제가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거 준비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 아메이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자영업을 바로 때려치우고 하는 줄 알고 엄청 말리는 거예요.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자영업을 바로 그만두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때려치우고 무조건 뛰어드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걸 꾸준히 시간을 내고 마음을 두고 뭔가 여기서 하자는 대로의 뭔가 조금씩 어떤 시간을 내면서 준비했을 때 뭔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올 때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저는 느낌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그게 제가 40이라는 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메를 시작했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만나는 친구는 한 뭐 두세 명 정도 있고요. 모임도 하나도 없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 자랑이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말 못한다. 저는 말을 진짜 지금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나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누구한테 그 영화 너무 좋더라 지금은 해요. 근데 옛날에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은 그런 거를 막 주위에 이렇게 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은 해야 된다. 못하면 배우면서 변화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했어요. 사실 저는 자영업도 사실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자영업은 어때요? 또 다른 걸 요하잖아요. 물론 자본 투자 다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는 기본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손님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일이라는 거는 취미랑 일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뭔가 그거에 맞는 행동을 내가 만들어내고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미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한다 못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뭔가 성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내가 어떤 걸 변화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한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특히 저희 사촌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아메 하는 건 진짜 미스터리야. 이렇게 해요. 근데 더 미스터리는 뭔지 알아? 언니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게 더 미스터리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딸도 이제 사업을 이제 같이 시작했고 이제 브론즈 빌더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엄마가 하니까 쉬운 줄 알았어. 예, 엄마처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 만나는 거를 두루두루 만나면서 외향적이지 않는 성격인데 이 사업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 근데 변화해야 될 게 되게 많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요즘은 혈액형 알리듯이 MBTI 다 알려야 된다면서요. 소개로. 저는 이제 ISFJ인데 I예요. 전형적인 I. 그리고 B형입니다. 굉장히 이제 제 뭐를 고백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기보다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52세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3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 사람이죠. 뭐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라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이렇게 뒤돌아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40에 시작하고 나서는 마음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PT를 무려 5년 만에 됩니다. 1년 만에 된 분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제가 빨리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했더니 그 정도로
나를 바꾸고 나를 제대로 세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사실은 아메이 사업에서 이제 탱코아라고 하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탱코아라는 게 있어요. 아메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 탱코아를 적당히 취미처럼 적절히 대충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피곤하면 미팅 안 가고, 나는 당연히 안 갈 이유가 많아. 내가 가기가 바쁘잖아. 안 가고. 막 이렇게 나와의 타협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누구를 만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용기를 내기까지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래 걸렸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빨리 안 되지? 분명히 이 사업은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분명히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될까? 이렇게 생각처럼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리더님들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집중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일 수도 있고요. 언제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5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 그 이상의 핀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집중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될까 말까 생각처럼 되지 않는 아메이를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실에.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이거를 제대로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3년 후, 5년 후를 먼저 가보는 거죠. 가보면 사실은 오늘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장소예요. 당신이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제가 완전히 큰 꿈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걸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먹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다른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고 저는 60 이후가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저는 제일 행복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했다면 지금 60 이후는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제 나이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사실은. 뭐 다 늙었는데 뭐가 마음에 들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도 물론 올라오겠지만 그 시간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고 뭐 다이아몬드로 인정을 받고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뭔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변화하고 또 조금씩 성취해 나가면서 느꼈던 거, 그 과정에 대한 그거를 내가 평생에서 느껴보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굉장한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년이라는 세월을 누군가는 다 살잖아요. 뭐 물론 아파서 빨리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평균 이제 100세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삶이 100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나는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솔직히 이 아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뭔가 이루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뤄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성적 맞춰서 대학 가고 적당하게 맞춰서 직장을 다녔고 적당한 상황이 되니까 자영업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굉장히 이 삶에 대해서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삶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깨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재밌고요.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솔직히 뭐 더 큰 핀에 제가 가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삶에 100년 동안의 삶에서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저는 모두 잘 살고 싶으시죠? 제가 잘 살고 싶다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봤을 때 그 당시에 건강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정말 자립하고 싶다. 여유롭고 싶다. 저는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는 여기는 물론 이제 좋은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마 남편분이 버는 수입이 많고 본인은 벌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되니까 더 중요해졌어요. 남편은 언젠가는 수입이 끊기는 퇴직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알뜰살뜰 재테크를 준비해서 물론 준비해 놓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경제적인 자립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자립은 정신적인 자립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립이 됐을 때 남편하고도 진짜 누구의 엄마가 아닌 1대1에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부부가 됩니다. 누군가의 돈으로 살게 된다. 사실은 뭐 부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자립에서 굉장히 떳떳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들한테서도 자립이 돼요. 솔직히 저희 이제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한 부분이 그거다. 자기 친구들은 이제 다 부모님이 아프고 다 퇴직을 할 나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보이지 않게 어떻게 도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내가 부양해야 되나? 나도 힘든데? 그래서 건강도 제 아들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는 누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안 좋게는 뭐 이렇게 많은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엄마 아빠는 건강도 관리 잘 하시고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매달 나오는 연금 수입에 아메 수입도 마련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결혼하면서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립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100세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가족, 친구, 본인이 자립이 되잖아요. 그럼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네, 다 1대1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얹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립은 굉장히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관계의 나라는 부분에서 나라는 사람이 저는 본인의 나이에 지금의 나한테 내가 만족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한 번씩은 우리 파트너들하고도 생각해보자. 지금의 현재 나, 50의 나, 60의 나, 아니면 40이면 40의 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하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60의 나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단 날씬하지 못한 것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 마음에 들지 않고 나머지는 사실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살았을 때, 몇 살일 때 내 그 나이에 맞는 내가 마음에 들까? 그 관계도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고 자존감이겠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더 여유가 있다면 여행, 그리고 계속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잘 사는 삶이다. 사실은 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메를 통해서 20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만족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어진 수명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가 왔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가 83.6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주변에 요즘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80세가 없으세요. 다 그렇지 않나요? 93세, 97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100세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오래 사셔서 사실은 뭐 정말 다행이시고 잘 사셨다 가셨다 하지만 사실은 반면에 나는 100세까지 더 이상 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준비가 됐다면 사실은 두려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72.9세까지 근로희망 연령이 72.9세, 73세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저희 또래가 지금 다 퇴직 나이예요. 남편도 퇴직하고 본인도 퇴직하는 나이입니다. 내 친구들이 전부. 근데요, 또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또 일할 거를 구합니다. 또 뭐 하지? 예전에는 퇴직하면은 그냥 쉬다가, 그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젊은 시대예요. 근데 49.3세로 사실 일은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무려 35년 이상을 아니면 더 40, 50년 이상을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그죠?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많아요. 저는 직장 다녀봤고 자영업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걸로 제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걸 선택했고 아메이 사업이 저는 이 정도로 제 삶을 바꿔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아메이는 200만 원, 300만 원 매달 나오는 생활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속에서 굉장히 제가 능력이 있어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나 아마이 하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미래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우리 딸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언젠가는 너는 끊길 수입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즘 저희 팀 이제 파트너들과 이 책을 읽고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5.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얘기들이 나와요. 2025년은 굉장히 좀 그렇게 나아지지도 희망적인 얘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이 뱀해잖아요.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요 두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8번에 이제 기후 감수성에 대한 얘기, 기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 많고요. 해보고 싶고요. 10번 원 포인트 업, 나다운 성공을 위한 실천 가능한 한 가지. 저는 이 10번이 저희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풀 건데 실천 가능한 한 가지. 사실은 저희가 아메이 제품 쓰는 생필품을 쓰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네, 안 해본 일이라 그래요. 안 해본 일을 쉽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생각하는 뭐 영업을 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생필품을 잘 쓰게 되면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연금 수입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꾸 나는 적성을 따지고,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에 보면은 2024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단기 장기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기상이변, 생활비 위기, 경기 침체, 경제적 기회 불평등, 인플레이션, 오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반 정도가 굉장히 이제 우리 사업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상이변 혹시 울산도 느끼세요? 제주도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즘.
동남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 제주도 눈 왔어요. 여기는 안 왔는데 눈 왔는데 굉장히 여름이 뜨거웠고요. 제주도 하면 귤이잖아요. 귤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제 귤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이 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제주도에서 뭐 망고, 뭐 파파야,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처음 해봤어요. 사실은 기후 이변으로 굉장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또 늘 기온들이 오른다고 느끼긴 느꼈지만 올해 여름처럼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진짜 제주도 가면은 한치물회를 먹어야 되잖아요. 한치물회 먹기가 어려워요. 없어서 제가 잘 가는 이제 단골집도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진짜 몇 번 못 먹은 것 같아요. 방어도 진짜 맛있는데 안 나와요. 울산이 방어 날 것 같아, 그죠? 나와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그래서 진짜 제주도는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이거 동남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제예요? 예, 환경에 문제가 되죠. 우리가 쓰는 생필품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을까? 경기 침체에 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기후는 굉장히 이제 기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 대안은 없을까? 사실은 저는 이 아메이라는 일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오른쪽에 이런 노동소득을 했던 사람들은 이 자산소득, 권리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늘 일자리가 있고 늘 자영업은 영원히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어떤 팔로우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자꾸 망설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굳이 뭐 준비해야 돼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인데요. 가끔은 그 낙천적인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새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애용 소비자이고 사실은 마음으로는 계속 후원을 한 20년째 후원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그 20년 전에도 제가 이 사업을 이런 이유 때문에 권했거든요. 왼쪽 일이 언젠가는 끝날 거고 오른쪽 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결코 저쪽의 일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왼쪽 일은 끝났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일을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저만 부러워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파트타임 일을 정말 근근히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도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퇴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50년, 60년, 아니 50년, 60년은 아니겠죠. 한 20, 30년 먹여 살렸으면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대요. 네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써라. 나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달 직장 다닐 때는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생활비라는 걸 줬겠죠. 근데 어느 날 생활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근데 안 주는 걸 어떻게
지금에야 파트타임을 다니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시간 오전에 뭐 하고 애기 봐주는 거 뭐 얼마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근근히 생활비를 때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금방 와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 현재 남편이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계속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앞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권리소득을 받을 만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수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사는요, 트렌드에 맞는 일인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인 회사인지를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가, 이 제품을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괜찮은, 우리가 써도 괜찮은 안전한 제품인지, 그리고 다 알아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마케팅 플랜은 공정한지,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내가 수입이 더 많아져야 되죠, 점점. 지금은 많은데 줄어들면 안 되겠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서 이제 이 사업을 선택했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한 사업이고요. 저는 이 사업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보상은 굉장히 너무너무 크죠. 그리고 이 회사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포브스지 선정, 미국의 100대 4기업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정말 많은데 거의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아메이도 지금 91년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트렌드에 맞게 다 준비하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중에 아이템이 얼마나 괜찮냐 했을 때 사실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맞아요. 저희 더블엑스가. 그리고 DNA 건강까지 이렇게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표지 논문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사실은 조금씩 이제 세상에 조금 알려져 있지만 우리 아메이하는 리더님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익숙해진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가 건강을 생각한다, 건강을 챙긴다, 나는 건강관리 잘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 하고 계세요 하면은, 잘하는 분들은 운동,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검진을 받는 거는 체크 정도 하는 거지 뭔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태를 체크해 보는 일이에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메이에 조인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의 현 상태의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병이 걸리지 않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그거에 관련된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에 관련된 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미리 걸리지 않게 솔루션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걸리지 않는 몸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솔루션을 주는 굉장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4.0에 보면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제 건강을 지킨다 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 마이크로 바이옴 나왔지,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기에서 전부 HM 파마와 같이 함께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주위해서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뇌, 폐, 간, 피부, 심혈관, 신장질환, 위장관까지 그냥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 아 장이 좋아야 뭐 건강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장기에도 여러분들의 전체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우리 뭐 똥검사라고 예를 들면 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건강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알리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는 앞으로 정말 멋진 회사로 더욱 발돋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필품을 나눠 쓴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함께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금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굿모닝 코리아 이제 할 거죠. 지금 31일까지 이거를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300명까지 모으면 굉장한 많은 370만 원 가치의 어떤 상품까지 있으니까 함께 열심히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화장품. 화장품도 사실은 저희 뉴트리아이트로 이렇게 연결된 화장품으로 아메이 제품을 쓰고 오래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피부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맑으세요. 그러니까 피부 톤 자체가 약간 칙칙했던 분들도 이 제품을 오래 쓰시면요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시고 환해지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증명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비건 제품이고 굉장히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난화에 대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얼음이 얘기입니다. 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얼음이 녹는 주된 이유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대기에 머무르며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해진 해수는 남극의 얼음을 녹이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붕이 안정성을 잃고 더 쉽게 분리되어 녹아내립니다. 또한 남극에 내리는 따뜻한 바람도 얼음이 녹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불균형한 기온 상승이 남극의 얼음층을 얇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는 남극 얼음이 녹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얼음이 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그거 어때서 갑자기 뭐 빙하가 녹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생필품, 쓰시는 세제, 화장품 여러 가지 그냥 생활용품들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생필품 알리고 뭐 함께 쓰고 이 차원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약간 가치라 그럴까요? 굉장히 환경에도 굉장히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오래전부터 이제 ESG 경영에 이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는 기업 내부의 ESG 실천 바람이라고 해서 회사도 그리고 저희 같은 ABO들도 이 어떤 ESG 바람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누구한테 한 명한테 뭔가 제품을 전달한다는다기보다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죠 알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제품들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브랜드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금 수입, 자산 수입, 권리 수입을 받기 위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한 것 중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브랜드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세계 판매 1위, 뭐 100% 유기농 그리고 뭐 친환경 세제 그래서 거의 1위 제품이 많아요. 자, 세계적으로 1위다.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아이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플랜인데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뭐 하면 되냐? 마트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생필품 이 채널이죠. 여기 가서 많이 쓰시던 거를 아메이마트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마트를 바꾸게 되면 그냥 소비로서 흘려버리는 돈들을 돈으로 다시 돌아오는 소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를 바꾸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작년부터 저기 노년기까지 저 주황색으로 된 저 부분이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기예요.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 저 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회원 자산으로부터 생필품을 쓰면서 함께 만든 사람 때문에 나오는 그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메이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저희가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하셔서.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혼자 쓰면 소비자가 되고 그 혜택을 나누게 되면 또 사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반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반품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뜯어서 쓰는 것도 반품한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위험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겠냐? 사실은 제가 도매상, 소매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영업을 통해서.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유통 부분을 저희 같은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회원 소비자들이. 근데 이 중간 유통에 대한 돈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메이 본사의 매출이 작년 매출이 뭐 1조 2천억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35% 약 4천억 정도, 4,500억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돼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몇 천 원을 받지만 누구는 몇백만 원을 받고요. 그게 저희가 이 회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함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유통은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 여러분들 아마 다 회원 가입해서 있는 그런 앱일 겁니다. 저는 이 앱 중에 돈을 버는 앱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메이 앱이죠. 나머진 다 돈 쓰는 앱인데, 예, 아메이 앱으로는 돈이 들어와요. 그게 매달 얼마 들어와요? 굉장히 이 사업을 오래 하고 회원 자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회원을 굉장히 너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다른 데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자산이에요. 그 회사의 자산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아메이 회원 가입을 해서 본인만 쓰시면 아메이 누군가의 회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원을 함께 쓰는 회원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회원 자산가입니다. 저는 회원 자산을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를 줬는데 지금도 아메이를 판다고 하고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업을 더 들어와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책도 읽으셔야 돼요. 자꾸 누군가는 아메이를 똑같이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아메이를 제품만 쓸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쓰고 딴 데 가서 쓸까요? 그거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자꾸 뭔가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필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이 속에서 알아들 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쓰시고 알리시다 보면 이 사업으로 여행도 가고 이 사업으로 공부도 시키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미래도 준비하고 굉장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했으면 되냐? 본인이 써보고 세 분한테 알리고 함께 애용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월 15에서 3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는 방법을 주위에 함께 쓰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함께 소비자를 모으는 일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70에서 150만 원이 됐어요. 이 70에서 150만 원, 이 돈이 월 매달 들어온다. 적은 돈 같으세요? 솔직히 저희 나이 또래는 저는 안 받습니다만 저희 남편은 연금을 받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받아요. 근데 이 정도 한 7, 80밖에 못 받아요. 네.
그거는 그냥 들어온다는 생각 없이 삽니다, 저희는. 예. 근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또 또래 분들이 또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는 뭔가 뭘 해야 될지 국민연금에만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쓰면서 나누면서 이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유 있는 노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같이 공부하면서 모아가는 단계로 하시다 보면 약 이제 250만 원의 월 나오고요. 연수입으로 치면은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제가 이제 아메를 시작해서 5년 만에 PT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봉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이제 수입이 상승해요. 처음에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 뭐 1, 20만 원 될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 성장 어떤 속도는 굉장히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하자는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도 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돼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봉은 굉장히 몇 배로 상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이제 연봉이 약 1억 원 정도에 미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수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다이아몬드는 아까 3분을 도왔는데 6분을 도우면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핀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이아몬드는 중간 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이 정도가 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이 되고요. 더 이상의 받는 분들은 그 뭐 연봉 정도 아니고 굉장히 큰 수입을 받게 되면서 미래가 안정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여유롭고 진짜 꿈을 이루는 가문을 바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매달 그리고 또 특별한 또 보너스들이 있어요. 이번에 비전 보너스가 나왔죠. 진짜 많게는 뭐 30억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6년 동안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문을 바꿀 수도 있고 굉장한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여행들이 있고요. 상속이 또 주어지죠. 자, 자녀가 있는 다이아몬드 리더님 중에 회원가입이 된 자녀를 둔 비율이 77%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아메이로 이 삶을 누려본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은요, 이거만한 사업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뭐 다 괜찮은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메이 수입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저는 늘 하고 있고요. 이 수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권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아메 하시니까 뭐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수입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진짜 필요한 수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권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25년 회계연도에 호주 여행을 준비가 돼 있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북극도 너무너무 이제 좋았어요. 파트너들과 함께 다녀왔고 그리고 포르투갈 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포르투갈에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60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A70에 대한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준비하시면 지금 아메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A70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 A60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라스베가스에서 A70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실 수 있거든요. 이걸 계속 집중해서 하시면 A70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도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아메를 시작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이런 매달 나오는 수입을 가질 거라고 매년 여행을 갈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배우는 이 시스템을 믿었고
그리고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뭘 대단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을 잘 쓰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주위에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자꾸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떤 그런 집중력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오. 나는 그거를 꼭 해내고 싶다.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삶의 큰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